네, 여러분은 지금 건강매거진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 통증과 치료 기간의 부담을 줄여주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이 임플란트에 대해 궁금증 혹은 고민 있는 분들 서울이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성심껏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전화 주셔도 되니까요. 많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할 분 먼저 소개해드려야죠. 정동필 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 치아는요, 음식물을 자르고 부셔서 이 영양 섭취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치아가 부실하면 그만큼 영양 섭취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우리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치아, 원장님 관리 소홀하면 안 되겠죠. 당연하시죠. 네. 일단 뭐 치아가 안 좋아지시면은 제대로 씹지도 못하고 이렇게 음식물을 삼키게 되시면 네. 위하고 장에도 이제 안 좋아지시고 영양 섭취도 이제 제대로 안 되셔서 네. 좀 몸에도 좀 안 좋으시죠. 그리고 네. 뭐 또 한쪽이 좀 아프셔가지고 반대편으로만 이렇게 또 씹으신 지가 오래되시고 이러면 네. 턱 관절도 좀 안 좋으실 수 있고 심한 경우는 얼굴도 이렇게 약간 좀 비대칭으로 오실 수도 있으니까 네. 굉장히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뭐 집에서도 좀 꼼꼼히 관리하셔야 되고 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아프지 않으셔도 병원에 꼭 정기적으로 들르셔가지고 네. 검사받고 치료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 치아가 치아뿐만 아니라 전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정기적으로 치과 방문 꼭 하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 최근에는 또 치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임플란트 많이들 하시는데요. 원장님, 이 임플란트를 왜 제2의 치아라고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임플란트 자체의 형태가 네. 이제 뿌리가 우리가 보통 시술을 하는 이제 뿌리 부분이 뼈 속으로 이제 들어가고 네. 이하고 똑같이 이제 머리 부분도 생기게 되니까 모양이나 형태상으로 이제 가장 기능도 좀 비슷하게 할 수 있으니까 제2의 치아로 이제 불리는 거죠. 네. 물론 뭐 그 사이에 이제 연결해주는 부위가 따로 있긴 하지만 거의 모양이나 뭐 기능상에서 치아와 가장 비슷하니까 제2의 치아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치아의 모양과 또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시술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만큼 또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가장 좀 조심해야 할 그런 임플란트 부작용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럼 실제로 처음에 이제 진단을 잘 하고 네. 계획을 좀 이렇게 세심하게 세워서 하시면 사실 뭐 임플란트 자체로 일어나는 부작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단지 이제 뭐 이후에 이제 뭐 관리가 잘못됐다든지 그런 경우에 뭐 염증이 생기거나 그러면 꼭 이제 병원에 오셔서 한번 염증 유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네. 염증이 일단 생기게 되면 약물요법도 좀 사용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또 뭐 잇몸 치료도 이렇게 똑같이 하실 수가 있으니까 네. 해당 병원에 꼭 원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좀 필요하죠. 네. 네, 방금 원장님께서 이 염증이 생겼을 때는 뭐 약물 치료나 어떤 잇몸 치료까지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치료를 해야 되나요? 그 뭐 병원에 이제 오시면 일단 뭐 보통 보면 이제 잇몸이 부어서 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네. 많으시거든요. 뭐 염증이 생기면 일단은 약물을 좀 투여해서 염증을 네. 좀 가라앉히고요. 우리 이제 잇몸이 안 좋으시면 병원에 오시면 잇몸 치료를 하는 것처럼 네. 똑같이 이제 임플란트 주위에서도 그 잇몸 치료를 이렇게 하시게 되면 많이 가라앉고 이제 좋아지시게 돼요. 근데 아주 심한 경우에는 뭐 아주 운이 없는 경우는 네. 뼈까지 이렇게 녹게 되면은 말 그대로 이제 임플란트가 실패해서 뽑게 되는 경우도 아주 가끔이지만 그런 경우도 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항상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죠. 네. 자연 치아를 관리하는 것만큼 이 임플란트도 부작용이 없도록 좀 관리를 잘하는 게 그렇죠.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또 7월 1일부터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가 됐습니다. 혹시 놓치고 계셨던 분들은 귀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원장님과 함께 이 보험 확대 적용 내용을 좀 꼼꼼히 살펴보죠. 네. 일단은 이제 70세에서 65세로 내려가셨기 때문에 혜택 받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신 네. 경우고요. 그다음에 좀 주의하실 점은 평생에 단 2개만 적용이 됩니다. 네. 단 2개만 적용이 되는 거 꼭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보험공단에서 이제 50%가 지원이 되는 형태고요. 네.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경우는 이가 하나도 없으신 경우는 적용이 안 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가 하나라도 좀 남아 있으셔야 이게 적용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좀 주의하실 점은 틀니랑 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는 중복 적용은 되지 않으시니까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연령층도 확대가 됐고 비용 부담도 줄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임플란트에 대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바로 전화 연결을 해보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아, 제가 지금 그 뼈 같은 거 좀 밥 먹다가 네. 좀 딱딱한 걸 잘못 씹어서 이빨이 깨졌거든요. 네, 깨지셨어요. 예, 그래서 그 병원 가보니까 치과 주변에 가보니까 이거 뽑고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네. 이것도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좀 아,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꼭 뽑고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지 그게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네, 원장님 어떻게 음. 답변 드릴까요? 아이고 뭐 어쨌든 많이 아프시겠는데 네. 지금도 혹시 좀 많이 아프신가요? 예, 지금 좀 아파갖고 밥은 반대로 씹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정확하게 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일단 깨진 정도를 좀 많이 살펴봐야 되고요. 근데 지금 만약에 아프시고 하다면은 이가 좀 금이 가 있거나 이게 좀 쪼개져 있을 가능성도 좀 있어서 아마 그쪽 병원에서도 그래서 아마 뽑아야 된다고 설명을 아마 드리신 것 같네요. 아, 예, 가봤는데 좀 깨진 정도가 조금 꽤 된다고 뽑아야 된다고 하기는 했는데 제가 아직 젊은데 왜 임플란트는 어른들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직 젊은데 꼭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해서 뭐 물론 이제 좀 그렇긴 하신데 일단은 만약에 살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를 뽑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옆에 이를 깎아서 이렇게 걸어서 그렇게 치료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임플란트를 심으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젊으시니까 더더구나 임플란트를 하시는 게 유리하실 것 같네요. 왜냐하면 옆치아를 건드리게 되면은 또 안 좋아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 병원으로 한번 나오셔가지고 검사도 한번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전화, 네. 아, 그 제가 네. 아, 예, 제가 그 치과를 가본 적이 없어서 이게 좀 무섭기도 하고 해서 많이 아픈가요, 이게? 뭐 저도 누우면 똑같이 무서운데요. 뭐 하나도 안 아프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조금은 아프실 수 있지만 오히려 뭐 이를 뽑고 하는 것보다는 수술하는 게 훨씬 더 아픈 건 덜 하시는 거니까 꼭 나오셔가지고 한번 상담을 하시고 치료를 꼭 진행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 옆에 치아도 나중에 되면은 뭐 기울 수도 있고 치료가 더더욱 이게 어려워지실 수도 있거든요. 옆 치아로 또 이렇게 손상을 받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꼭 나오셔서 검사하셔서 치료하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네요. 네. 네, 시청자분이 아무래도 그 치과 공포증 많이들 있으세요. 저도 그렇죠. 그렇고요. 그래서 많이 망설이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임플란트를 좀 빨리 결정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해주셨어요. 검사 한번 자세히 받아보시고 치료 계획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전화 받아봤고요. 아까 저희가 임플란트 보험 적용 확대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보험 적용도 확대가 되고 추석을 또 맞아서 임플란트를 우리 부모님 선물로 해드리면 어떨까 많이들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만성 질환도 많이 있어서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한가요? 사실상 뭐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경우는 많이는 없고요. 뭐 질환이 있으시거나 고령이신 경우에도 그 질환 자체가 좀 조절이 잘 되시고 뭐 특별한 적이 없으면 네. 뭐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는 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복용약 같은 거는 좀 잘 체크를 하셔서 항상 그 원장님들하고 상의를 좀 잘 하셔야 안전하게 시술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병원에 꼭 한번 방문하시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만성 질환이 있으셔도 뭐 약물을 잠깐 뭐 중단한다거나 여러 방법을 좀 조절해서 시술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원장님과 함께 임플란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임플란트는 어떤 원리로 좀 이제 식립이 되고 그런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좀 해볼까요? 그렇죠. 이제 지금 뭐 이 화면에 보시면 임플란트의 모양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네. 아까 뭐 초반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단 저희들 보통 임플란트 수술이라고 하는 부위가 이제 밑에 뼈 속에 들어가는 저 뿌리 부위인데요. 네. 저게 이제 임플란트의 뭐 우리 치아로 따지면 뿌리 부위에 해당되는 거고요. 요거를 이제 수술이라고 저희들이 말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보시면 맨 위에 보시면은 우리 이에 똑같이 잇몸 위에 올라와 있는 머리 모양이 이렇게 있고요. 네. 그 가운데 있는 것이 그 두 개를 이제 연결해주는 연결 부위가 되죠. 근데 요것도 이제 시술을 잘 받고 관리를 잘 해야 말썽을 안 일으키는데 요 부위에서 가끔 말썽이 일어나는 경우가 네. 있으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임플란트의 그 원리에 대해서 일단 자세히 짚어봤고요. 이제 이번에는 임플란트 그 시술 대상에 대해서 유형별로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장님 첫 번째는 전신 질환이 있는 분이셨어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오셨을 때부터 이제 혈압약하고 당뇨약을 계속 복용 중이신 상태였고요. 염증이 좀 많이 생기고 뼈가 좀 많이 녹으셔서
이 전체가 다 이제 흔들리시는 경우였거든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를 다 이제 뽑고 거기에 또 다행히 그래도 염증이 아주 심하지는 않으셔서 네. 염증 제거하신 다음에 바로 수술하고 뭐 임시차까지 이렇게 만들어 드렸던 그런 분으로 기억되네요. 네. 네, 이렇게 좀 전신 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주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까 뭐 약물 복용에 대한 잠깐 얘기를 했지만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의 경우는 어떤 위험들을 좀 미리 알고 있어야 될까요? 네,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네. 일단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고혈압이나 아니면 심혈관 계통 혹은 당뇨약 등을 많이 복용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거는 반드시 이제 높거나 낮거나 이런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 일정하게 이제 조절이 잘 되시는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고혈압약을 드시는 경우는 아스피린 계통 약이 들어가 있게 되면 나중에 지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 꼭 네. 뭐 상담을 하셔서 그 중단을 하시고 시술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요.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특히 이제 골다공증 약을 좀 오랫동안 복용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반드시 이 약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보통 중단을 하고 이제 시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또 그 해당 병원하고 항상 좀 협진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요 점은 좀 많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좀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 네. 약을 좀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맞습니다. 주의를 많이 기울이셔야 됩니다. 네. 네, 일단 약에 따라서 지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 골다공증 약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 주셨어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좀 오래 약물을 중단해야 될 경우도 있으니까 필히 상담이 필요할 것 같다는 점을 강조를 해 드립니다. 자, 임플란트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누면서 상담 전화 받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는데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임플란트에 대한 이야기 나눌 텐데 원장님, 이 치아가 상실돼서 방치됐을 경우에도 임플란트 식립이 필요하죠. 뭐 이런 경우가 가장 필요하다고 할 수 있죠. 사실은 네. 임플란트를 하는 게 이제 가장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좀 전에도 잠깐 그 상담하시는 분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양 옆에 이제 치아를 걸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네네. 사실상 뭐 병원에서 아무리 치료를 잘 해드려도 본래 자연치에 이제 건드려 놓으면 안 좋아질 가능성도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일단 옆에 치아를 안 건드리고 그렇게 임플란트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거죠. 네, 자연 치아를 최대한 살리는 그런 그렇죠. 방법인 거죠. 네, 네. 무엇보다도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네. 네, 이렇게 치아가 상실됐을 때도 치료가 가능한 임플란트. 그런데 이 치아가 상실된 게 너무 또 오랜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몇 년씩 치아 없이 지내다가 병원을 찾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무리 없이 시술이 가능할까요? 뭐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대부분 많으시죠. 안 네. 아프시면은 오시지 않고 이제 그래서 네. 좀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가 많은데 뽑은 지가 이제 오래되시면 제일 안 좋은 거는 옆에 치아들이 이제 기울죠. 이제 기울게 돼서 특히 이제 네. 뒤에 치아들이 많이 기울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임플란트 수술할 공간도 없어서 이런 경우에는 뭐 보철적으로 이제 씌우거나 아니면 교정 치료를 해서 다시 이렇게 세운 다음에 수술을 네. 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요. 혹은 또 이제 맞닿는 치아들 위에이나 밑에가 내려오거나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정 치료라든지 보철 치료를 한 다음에 다시 시술을 해야 되니까 네. 여러모로 안 좋으시니까 그냥 최대한 빨리 병원 가시는 게 제일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교정 치료 같은 추가 치료까지 또 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치과를 빨리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임플란트는요, 또 기능적인 면 외에도 이렇게 보여지는 심미적인 면도 또 중요합니다. 이 미관상으로도 아무래도 만족도가 높을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좀이 시술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앞니 같은 경우에는 시술 후에 바로 이제 임시치아까지 올려드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미관상으로 집에 가실 때도 좀 좋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바로 네. 수술을 하게 되면 임시로 또 다르게 뭐 이렇게 뭐 틀니처럼 이렇게 끼우거나 그런 장치물을 달게 되는데 네. 그거보다는 훨씬 더 미관상으로도 좀 좋아 보일 수밖에 없죠. 네, 이렇게 심미적인 기능까지 잘 담당을 해주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 보려고 합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고민 있는 분들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는데요. 02-6677-0012번으로 걸려온 전화 한 통 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올해 40대 중반인데요. 네, 한 2년 전 30대 초반에 네, 앞니의 그 미간 때문에 네. 좀 갈아내고 라미네이터를 붙였습니다. 앞니를 조금 갈아내신 거예요? 예, 예. 네네. 그리고 라미네이터를 붙였는데 아직
한 뭐 몇십 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네. 라미네이트가 좀 불안합니다. 아. 이게 떨어질 수가 있을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주변에서 임플란트를 추천하는데 네. 그럴 경우에는 좀 갈아내지만 제 이빨을 이제 발치를 하고 하게 될 텐데 네. 어떤 기간? 예, 기간이라든지 그 뭐 좀 연구한지 좀 아. 기간? 예. 네, 지금 이 라미네이트로는 좀 불안하셔서 임플란트가 좀 영구적인 역할을 해줄지, 뭐 치료 기간은 얼마나 될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네네, 뭐 맞습니다. 제가 봐야 뭐 정확하게 알 수 있겠는데요. 상당히 좀 오래되셨네요. 근데 그 체크를 했을 때 그 지금 하신 치료 상태가 괜찮으시면 뭐 사실상은 그대로 쓰셔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뭐 그 부위 자체가 너무 불안하시고 조금 안 좋은 게 보인다면 임플란트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기간 자체는 위에 이 같은 경우에는 밑에보다 조금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뼈 자체가 밑에 뼈보다 좀 무르고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저희들이 수술을 하고 나서도 붙는 기간이 좀 많이 길게 걸릴 수가 있거든요. 더구나 좀 이렇게 뼈 이식을 해야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기간 자체가 뭐 한 3, 4개월 이상 이렇게 좀 가실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제가 상태를 좀 봐야 더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네. 이 영구적으로 좀 사용이 가능할지 그런 부분 되게 궁금해하실 것 뭐 같아요. 말 그대로 반영구적이죠. 이제 관리가 뭐 안 되거나 그러면 임플란트도 이하고 똑같습니다. 염증이 생기거나 그러면 정말 뭐 발치를 하듯이 이렇게 빼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항상 하고 나셔서도 관리하는 게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예. 네. 반영구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네, 시청자분께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구적이라기보다는 관리를 잘 해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인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전화 받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임플란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저희가 본격적으로 하려는 이야기가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원장님,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어떤 건가요? 뭐 말 그대로 이제 알려준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수술 전에 이제 CT라든지 구강 스캐너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걸 다 분석을 해서 일단은 그 화면상에서 가상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걸 분석을 하거든요. 이 심을 때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되고 이런 걸 다 파악을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나서 그 수술을 할 때 필요한 이제 유도 장치 같은 게 만들어지면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그 시키는 대로 이제 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는 말이 붙었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시술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시간도 좀 적게 걸리고 시술하기도 좀 쉽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유리한 점이 많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좀 예. 부담이 적은 그런 시술 방법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일반 시술과 비교를 해서 살펴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일단 그 잇몸을 크게 열지 않는다는 게 사실은 가장 네. 중요하거든요. 조그마한 이게 구멍만 뚫어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그 임플란트를 심게 되는데요. 네. 일단은 많이 열지 않으니까 아픈 것도 일단 덜 할 수밖에 없고 네. 그다음에 붓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뼈가 없어지는 것도 아주 최소로 줄일 수 있고요. 그런 네. 유리한 점이 있고 그다음에 일단은 피가 많이 나지 않으니까 뭐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어르신들도 아무래도 피도 좀 덜 나고 하니까 보다 안전하고 네. 보다 좀 쉽게 이렇게 시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여러모로 뭐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말씀해주신 게 통증이나 붓기도 적고 아무래도 뼈에 대한 영향도 적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 저희가 관련 영상을 함께 살펴보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영상이 준비돼 있죠. 네. 예, 지금 영상을 보시면은 이게 수술을 하기 위해서 장치물이나 이제 임시치아 등을 이제 제작을 하고 그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일반적인 본을 뜨는 방법하고 네. 저희들이 병원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저 구강 스캐너를 통해서 저렇게 촬영을 해서 네. 그 장치물을 만드는 그런 영상인데요. 일단은 뭐 여러모로 저기 오시면은 이제 CT도 찍고 저희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가상 시뮬레이션까지 이렇게 진행을 한 다음에 네. 이제 그 기공소 같은 데서 이제 그 장치물을 만들어서 이제 오게 되죠. 네. 그러면 시술이 아무래도 더 정확할 수밖에 없죠. 네, 정확하고 치료 부담도 적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아까 말씀을 해주셨던 것 중에 가장 좀 눈에 띄는 부분이 통증이 적다는 부분입니다. 이거 뭐 고민하는 분들이 이 통증이 적다는 얘기에 가장 아마 희망을 가지시지 않을까 싶은데 절개를 하지 않으니까 회복도 굉장히 빠를 것 같아요. 이 외에도 또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잇몸을 많이 열지 않고 이제 조그만 네. 구멍만 이제 뚫어서 하니까 일단 피가 거의 안 나고 네. 붓기도 안 붓고 그러니까 잇몸도 이제 살도 빨리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일단은 아픈 게 덜하고
네. 피도 덜 나고 이러니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네. 그리고 또 아까 영상 보면서 말씀을 해주셨던 게 이제 스캐너로 잘 살펴본 다음에 철저한 계획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이제 식립 과정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철저한 계획하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일 임플란트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말씀드린 뭐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인데요. 처음부터 이제 검사를 철저하게 하고 시뮬레이션까지 이제 통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이게 시술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조금 더 안심도 되고 네. 좀 간단하고 빠르고 이러니까 뭐 이런 뭐 당일에 하는 경우에도 이게 점점 더 가능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러면 원장님 저희가 이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과정을 하나하나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네,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과정을 하나하나 짚어보죠. 좀 전에 나왔던 이분 사진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전 검사를 다 진행을 하시고 그다음에 네. 여기 남아 있는 이제 뿌리를 뽑은 다음에 네. 이제 수술을 진행하는 과정인데요. 그 전에 이제 구강 스캐너라든지 CT 촬영을 하고 분석하고 가상 시뮬레이션까지 하는 과정이 이제 지금 처음에 나와 있는 과정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이 나오시면 제가 다시 한번 영상 또 함께 보죠. 이 영상도 이제 마찬가지로 저렇게 이제 스캐너로 촬영을 하고 이걸 분석을 해서 서로 이제 합쳐봐서 더 정확한 위치를 파악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겹쳐서 요 위치에다 저희들이 이제 심으면 된다 안 된다 분석을 한 다음에 이제 가상 시뮬레이션까지 통하고 임시 치아까지 저렇게 만들어 보는 상황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수술할 때 필요한 유도 장치 그 모양이 나와 있는 거고요. 네. 네,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처럼 디지털을 통해서 개인의 구강 환경을 분석을 하고 그 위치까지 파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환자의 구강을 직접 본뜨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다른가요? 오늘 참 그거를 많이 강조하고 싶은데요. 네. 본래 그냥 본을 뜨시는 경우는 일단은 그 안쪽에 이제 피나 침이나 이런 게 끼어들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재료 자체의 물성 때문에 오차가 좀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구강 스캐너를 통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면 그런 오차를 많이 줄일 수가 있게 되죠. 네. MC분께서도 혹시 뭐 때우거나 시운이가 있으신가요? 네, 때웠죠. 그런 거 이제 하실 때도 사실 뭐 무섭고 아플까봐 걱정도 되지만 네. 사실 그 본 뜨는 날도 아마 많이 힘드셨을 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시간이 또 오래 걸리고. 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걸 또 물고 계셔야 되고 또 구역질도 막 날려 그러고 네.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오늘 뭐 임플란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조금 전에 보신 그 구강 스캐너를 통해서 이제 본 뜨는 과정을 없애면 네. 일반적인 저희들이 치료를 할 때 뭐 때우거나 아니 본을 떠서 때우거나 아니면 치우거나 하는 과정도 스캐너만 이렇게 찍게 되면은 그걸로 만들어 와서 보철물을 장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아주 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전에 하고 오후에도 붙일 수가 있는 그런 네.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여러모로 하실 수가 있으니까 뭐 해당 병원에 이제 방문을 하시게 되면 그 하실 수 있는 병원들이 지금은 꽤 많으시거든요. 네네. 뭐 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아주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모로 좀 치료 부담이 적고 본 뜨는 과정부터 부담이 줄어드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방송 보시다 궁금한 점 있는 분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지금 또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네, 어머니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아, 여기 방송을 보다가 대전인데요. 네. 테레비를 보다가, 아이고, 내가 이빨이 너무 안 좋고, 당뇨약을 하도 오래 먹어갖고, 잇몸이 없어요. 네, 당뇨약을 오래 드셨어요. 예, 잇몸이 없어도 임플란트를 할 수가 있나요? 네, 잇몸이 없어도 임플란트 할 수 있는지요? 아마 잇몸이 없으시다는 말씀은 이제 뼈가 좀 많이 녹으셨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물론 너무 뭐 독한 약을 먹었다 그런 것 같아요. 그 당이 있으시면은 좀 뼈가 좀 이렇게 좀 많이 녹고 그러는 경우도 좀 많이 있으세요. 사실은 저기 어머니 아버지들 보시면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틀니를 3번을 했는데요. 네, 이제 네, 네. 지금 사용하는 건 아랫니는 2개가 양쪽이 있었는데 거기에다 해서 씌웠어요. 네, 네. 앞니만. 앞니만 앞니 6개를. 예. 그런데 남아있는 이빨이 이게 솟고 가라앉았다 막 아프고 약을 먹고 가라앉히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남아있는 그 틀니를 가지고 다시 사용하게 쓸 수가 있다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요. 네네. 아궁이 안쪽에다가 임플란트를 2개 심어갖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하는데 네. 그렇게 할 수도 있나요? 물론 뭐 뼈 상태를 봐야 정확하게 더 알 수 있겠지만 그 병원에서 아마 가능하다고 하신 거 보면은 뼈 상태가 뭐 그렇게 아주 많이 나쁘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임플란트를 어금니 쪽에 하셔서 사용을 하시는 게 어머니가 사용하실 때도 굉장히 좀 좋으시죠. 틀니보다는 확실히 다르거든요. 직접 심어서 이렇게 하면은 본래 이하고도 좀 비슷한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플란트를 하시는 쪽이 괜찮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임플란트를 그걸 하는데 우리 친정 올케를 본 게 겁나게 고상을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막 많이 아프시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겁나 오래 걸린다고 하던데요. 그래요. 어떻게 수술 시간이요? 아니면 어머니 기간이요? 기간은. 아, 기간도 좀 오래 걸리실 수는 있어요. 수술하고 그 기다리는 시간이 이렇게 오래 네. 걸려갖고는. 네, 왜냐하면 이제 뼈하고 붙어야 되기 때문에 아. 이제 뼈가 좀 약하시거나 그러신 경우는 좀 기간이 오래 걸리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좀 걸리시더라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수술하셔가지고 좀 막 좀 씹어 드실 수 있었으면 저도 좋겠네요, 어머니. 네. 네. 자기는 아무래도 내가 네. 80이 넘었거든요. 아, 네. 80. 어머니 저 92 먹은 어머니도 저기 저 수술을 했어요. 네. 그럼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요? 네, 비- 어머니 비용. 아무래도 남아있는 치아도 많이 아프시고 연세도 많으셔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원장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더 연세 많은 분도 충분히 시술 받고 정상적인 저작 활동 하시고 계시니까 부담 없이 또 상담 받으신 다음에 임플란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상담 전화 계속해서 받을 텐데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저희는 임플란트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죠.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게 철저한 분석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분석을 강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분석도 중요하지만 임플란트를 제대로 심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그렇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석한 다음에 이제 나오는 그 유도 장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더더구나 이제 심을 때도 저희들 시술자들도 그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심으면 되기 때문에 뼈가 좀 좋은 자리에도 심으실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좀 아무래도 좀 시간도 좀 작게 걸리고 정확하고 이러니까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네. 네, 정확성까지 높여주는 시술인 거죠. 아, 그리고 또 지지대가 되는 잇몸뼈가 튼튼해야 시술 만족도를 또 높일 수 있을 텐데요. 잇몸뼈가 부실한 경우, 아까 전화 주셨던 어머님도 잇몸이 좀 약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도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할까요? 네, 뭐 가능은 한데요. 일단 저희들이 시술을 할 때 사실은 제 1번 원칙은 이제 뼈가 좋은 곳에 심게 되는 게 가장 1번 원칙이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식립 방향이라든지 뭐 그런 걸 여러모로 이제 고려를 했을 때 이제 들어가는데 안쪽에서 이제 뼈가 너무 없거나 어머니처럼 그런 네. 경우에는 뼈 이식을 좀 해야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래도 이렇게 뭐 그 자리를 잘 미리 분석을 한 다음에 심게 되면은 그 뼈 이식하는 자체도 이렇게 좀 최소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뼈 이식에 있어서도 일단 올바른 위치, 방향을 잡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평행한 방향으로 잘 심어야 그 부작용도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심고 나서 어차피 씹어야 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네. 방향이라든지 그런 게 좋지 않으면 그 나중에 치료가 다 끝나고 나서 보철물이 올라간 경우에 뒤에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아주 안 좋은 경우는 그 보철물 자체가 뭐 탈락할 수도 있고 네. 뭐 깨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위치하고 방향이 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제 병원에서 찍을 때 CT는 뭐 괜찮지만 일반적인 그 평면 파노라마 같은 사진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이렇게 평행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네. 뭐 그게 꼭 평행하지 않다고 해서 시술이 잘못됐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요. 네네. 그런 점은 조금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평행한 방향으로 잘 심는 것 중요하지만 꼭 그렇게 뭐 확인을 해봤을 때 네, 사진에서 평행해 뭐, 보이진 네. 않는다는 거. 꼭 그렇게 나오진 네. 않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원장님, 저희 이 수술 영상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디지털 유도 장치를 통한 수술 영상, 그리고 수술 후에 임시 치아를 장착했을 때 그 영상을 보면서 추가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영상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분석을 통해서 나온 걸 가지고 이제 그 유도 장치가 이제 오게 되면 그거를 저렇게 이제 삽입을 한 다음에 하게 되는데요. 지금 자체는 요 임시 치아를 만드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미리 이제 그 설계를 해서 네. 이게 시술하기 전에 이미 만들어져 오게 되거든요, 저희한테. 네. 그럼 이제 정확하게 그 위치하고 거기 수술이 들어가게 되면 저렇게 임시치아를 그날 바로 저렇게 끼워서 가실 때도 꼭 뭐 일을 한 것처럼 저렇게 해서 가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모로 좀 좋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좀 주의하실 점은 네. 저걸 해드리면 꼭 저거를 막
이게 초기에 이제 임시치아 하실 때는 저게 튼튼하지가 않기 때문에 막 씹어 드실 수가 없는데 네네. 괜찮으신 줄 알고 이렇게 집에 가서 식사를 막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거든요. 네. 그거는 꼭 하시면 안 되니까요. 꼭 좀 그 점 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술 이후에 너무 또 과도하게 치아에 압력이 가해지거나 이러면 그렇죠. 또 문제가 생길 수 네, 있으니까요. 네. 그 점까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수술 영상 봤는데요. 저희가 그러면 이 수술 후의 모습도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뭐 지금 사진에 보시면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지금 나와 있는 사진이 수술 바로 직후에 이제 그 사진이고요. 그 뒤에 거는 수술하고 이제 임시치아를 끝내고 완전한 보철물을 이제 올려서 3개월 지난, 6개월 지난 사진이고요. 지금도 뭐 아주 잘 드시고 계시죠. 네. 이렇게 이제 어금니 쪽은 아무래도 임플란트를 하시게 되면 그 씹는 기능이라는 게 참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 틀니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오랫동안 틀니를 하신 분들이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를 하셔서 씹어 드시게 되면은 굉장히 좀 어떤 좀 다른 세상을 느끼는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 좀 드실 수도 있으니까 꼭 병원 방문하셔가지고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임플란트에 대한 이야기 저희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혹은 치아 문제로 고민 있는 분들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는데요. 전화 주실 곳은 02-6677-0012번입니다. 부담 없이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관련 시술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저희 첫 번째 사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금 첫 번째 사례는 이제 이분이 병원에 오셨을 때 이미 치주염이 좀 많이 진행이 되셔가지고 네. 앞니가 좀 많이 흔들리시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릴 수가 없어서 뽑고 임플란트를 하시기로 이제 결정을 하시고, 근데 다행히 염증이 아주 많이 심하시지는 않아가지고 네네. 그 염증을 제거한 다음에 그날 바로 이제 수술을 하시고 임시치아까지 저렇게 만들어서 올려드린 상태거든요. 아, 어금니도 같이 하셨네요. 네. 아, 어금니도 같이 하셨고요. 네. 네, 저희가 이렇게 시술 사례를 쭉 보여드릴 텐데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참고하시고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02-6677-0012번으로 걸려온 상담 전화 저희 한 통 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저는 오늘 궁금하세요? 저기 임플란트 건 방송보다 전화드렸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임플란트를 밑에 치아를 했다가 네. 사용을 하다가 한 5, 6년 썼나 뭐 기간 잘 모르겠는데 이거 쓰다가 잘못돼가지고 이게 막 본니 빼듯이 막 통증이 와 빼내고 다시 했거든요. 네. 다시 했는데 하도 통증이 심해가지고 고생을 해서 지금 다시 좌측에 또 이제 임플란트를 해야 될 사유가 생겼는데 네. 하려니까 굉장히 겁이 나요. 막 아프고 막 엄청 고생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있던 했는 임플란트를 캐내고 다시 하다 보니까 엄청 고생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임플란트를 않고 그냥 틀니를 부분적으로 하는 게 좋을까? 또한 위에 윗니도 지금 뭐 틀니를 하는 상태인데 앞니는 있고 양 옆에 어금니가 없어가지고 네, 네. 임플란트 하려니까 밑에보다 위에가 더 고생한다 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네. 그래 지금 현재 그래 있는 상태입니다. 임플란트 시술을 하셨는데 통증이 심해서 지금 고민이 되시는 거죠? 임플란트 해가지고 잘못 하여튼 뭐 사용하다 이상이 있어가지고 하니까 흔들거리고 해가지고 염증에서 캐냈어요. 캐내는데 엄청 고생했거든요. 네. 캐내고 난 뒤에 뭐 지혈이 안 돼가지고 엄청 고생도 하고 막 통증도 있고 해가지고 고생을 했어요. 네, 네. 근데 그다가 이제 한참에서 다시 했거든요. 네, 네. 기간이 한참 되나가지고 네. 했는데 지금은 조금 하고 난 뒤에 지금 좀 괜찮아요. 네, 네. 괜찮은데 근데 다른 부위에 하려니까 또 이게 임플란트가 하면은 뭐 하다가 쓰다가 자꾸 이렇게 뭐 고장이 나면은 캐내고 다시 하려니 엄청 고생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겁이 나서 못하고 뭐 그래 이제 틀리를 할까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원장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셨는데 통증이 워낙 심했어서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한 6, 7년 정도 사용을 하셨다는 거 보니까 뭐 처음부터 이게 뭐 시술이 좀 이상하게 이렇게 잘못됐던 건 아닌 것 같고요. 물론 뭐 저희 처음에도 저희들이 얘기를 했지만 뭐 관리가 좀 잘 안 돼서 미흡해서 네. 염증이 생겨서 그런 뭐 심해지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뼈가 좀 녹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사실 이하고 똑같습니다. 치주염이 생겨서 이를 뽑게 되는 경우랑 같은 경우인데요.
아마 그렇게 되셔서 많이 아프셔가지고 다른 쪽에 이제 임플란트 하시는 게 뭐 아주 겁이 나시고 그러신 경우 같아요. 사실 뭐 원인을 잘 알 수 없게 그렇게 뭐 임플란트가 자체가 흔들리거나 이런 경우도 가끔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아프시니까 반대편 하시는 게 좀 많이 겁이 나시는 것 네. 같아요. 뭐 그거를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뭐 사실은 뼈 상태가 괜찮고 그러면 반대편도 한번 시도를 해서 그래도 틀니보다는 임플란트가 좋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 위에 임플란트 하실 때 뭐 많이 고생들 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걱정을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은 위에는 물론 뭐 뼈가 물러서 그런 경우가 많지만 고생을 하신다는 기보다는 좀 기간이 좀 많이 길어지니까 아마 그게 좀 네. 많이 고생스러우실 것 같아요. 네. 아버님 지금 일단 임플란트를 하신 지 오래 되셔서 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통증인 것 같으세요. 너무 겁내시기보다는 임플란트를 하시고 좀 더 관리에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제안을 해주셨거든요. 예, 예. 네네. 한 말씀을 여쭤볼게요. 네네. 네. 임플란트를 하고 난 뒤에는 참 좋은 그 느낌을 많이 느꼈는데 결국에 관리라든지 안 좋아가지고 다시 할 때는 엄청 고생을 하고 보니까 네. 나이가 젊은 사람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임플란트를 안 하는 게 낫죠? 어떻습니까? 아, 연세가 많은 분들은 임플란트를 안 하는 게 좋냐고 네, 물으신 것 같아요. 그래, 네. 젊은 사람들이 뭐- 뼈가 강하지만 나이 많은 사람들은 자꾸 약해지는데 그게 네. 임플란트를 해가지고 견디기가 좀 약한 거 아닌가? 약한 거 아닌가요? 물론 이제 연세가 드셔서 뼈가 좀 이제 약해지셔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버님 같은 경우는 이 한쪽 했던 쪽이 너무 아프셔가지고 이제 좀 그런 이제 마음을 더 가지시는 거고요. 사실은 뭐 물론 뼈가 약해지시면 임플란트도 좀 수명이 좀 짧아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죠. 그래도 이렇게 뭐 다른 거를 해서 치료를 해서 쓰시는 것보다는 할 수만 있다면 임플란트를 하셔서 좀 제대로 씹어 드시고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아무래도 통증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임플란트 하신 후에 정상적인 저작 활동 하시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번 고민하신 후에 치료 계획 다시 세워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02-6677-001 2번으로 걸려온 전화 한 통 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우리 남편이 네, 67세거든요? 네, 근데 20년 전에 네. 틀니를 했어요. 틀니라면서 그때 임플란트 처음 그때 나올 때 했었는데 그때 잇몸이 약해가지고 임플란트는 안 된다고 그래서가지고 아래 위가 전부 틀리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임플란트를 몇 개 신고 이렇게 틀니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어떻게 해야 좋은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잇몸뼈가 약해서 시술이 안 된다고 했었는데 가능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일단은 20년 전이면 그때랑 지금하고는 좀 상황이 좀 많이 다를 수가 네. 있고요. 그때 뭐 불가능했던 경우도 지금은 가능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네. 제가 사진을 안 봐서 정확하게는 뼈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지금 알 수가 없는데요. 일단 한번 검사를 하시면은 가능할 네. 가능성이 좀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네.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좀 많이 다르거든요. 예. 네. 그러면은 임플란트를 몇 개씩을 심어야 되는지요? 몇 개씩 심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요? 틀니를 쓰지 않고 예. 임플란트만 해서 이제 연결해서 이제 드시려면은 예. 사실은 교과서상으로는 최소한 한 8개 정도는 각각 8개 정도는 심어야 그거 아래 네. 4개, 위에 4개 그렇게 심어야 아니요. 된다는 한쪽 땅이니까 이가 이제 좀 남아 계신 경우는 그거를 빼고 얘기죠?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최소한 한 8개 정도는 심어야 사실은 씹으실 때 좀 힘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8개라는 얘기죠? 그렇죠. 위에 8개, 밑에 8개 정도는 사실은 돼야 어느 정도 이게 그래요?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물론 뭐 뼈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으신 경우는 개수를 조금 줄이기도 하는데 보통은 예. 그 정도를 해야 좀 씹으실 때나 여러모로 좀 쓰실 수가 있거든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뼈 같은 경우 잇몸뼈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뭐 뼈 이식도 가능하고 오늘 전화 주신 시청자분처럼 20년 전과 또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고 예, 많이 기술이 다르- 그 인공뼈 자체도 좀 많이 발전을 했고요. 네네. 뭐 덩어리라든지 이렇게 좀 잘 붙는다든지 이식이 좀 잘 되는 걸로 이렇게 많이 발전을 한 상태고 네. 수술 기법도 이제 조금 간단해지면서
좀 어려운 것도 이제 할 수 있게 네. 그렇게 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때 불가능했던 경우도 지금은 이제 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가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면 아마 제가 볼 때는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네, 오래 전에 좀 안 된다고 상담을 받으셨던 분들도 한번 희망 가지고 치과 방문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전화 받기 전에 앞니 임플란트 시술 사례를 살펴보고 있었거든요. 이 앞니 같은 경우에는 이 보여지는 그 외모적인 부분이 좀 아무래도 환자들의 요구가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치료 전에 또 여러 부분을 꼼꼼히 따져보고 좀 신중히 결정을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그렇죠. 예, 이후로 환자들이 어떻게 좀 만족을 많이 하는 편인가요? 앞니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 위에 앞니 같은 경우는 뭐 약간만 입을 벌리거나 이렇게 해도 이제 보이는 부위이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그렇고 저희 시술하는 저희들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좀 많이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뼈 이식이라든지 아니면 잇몸 이식 같은 게 필요한 경우도 많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뭐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시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위치도 좀 잘 찾아 들어갈 수 있고 네. 잇몸도 이렇게 작게 열기 때문에 그 시술하고 나서 이제 낫는 것도 상당히 빠르고 잇몸 모양도 좀 유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리고 또 끝나고 나서도 아까 말씀드린 임시치아를 바로 이제 끼워드리기 때문에 네네. 여러모로 좀 유리하다고 할 수밖에 없죠. 네. 원장님, 근데 이 예전에는 앞니가 빠지면 양 옆에 자연치아를 일단 삭제를 하고 보철물을 연결해주는 브릿지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또 이렇게 빠진 부분만 임플란트 시술을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또 부작용이 확 줄어들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죠. 뭐 앞니뿐만이 아니고 뭐 다른 쪽에 이가 이제 하나가 빠져도 예전에는 대부분 이제 옆에 치아를 이제 걸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본래 있는 우리 이를 보존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옆에 이를 일단 건드리지 않고 치료한다는 게 아주 좋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치료를 하거나 여러 번 뭐 치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특히 그 위에 앞니, 가운데 앞니 같은 경우는 네. 옆에 이하고 이제 크기 차이, 공간의 크기 차이도 좀 있을 수가 있고, 네네. 뭐 뼈라든지 잇몸이라든지 이런 게 좀 들어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 임플란트를 하는 것보다는 옆에 이를 씌우는 게 더 유리할 때도 가끔은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치과에서 그 여러 원장님들하고 좀 자세하게 좀 상담을 하신 다음에 치료를 진행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밑에 앞니는 그런 일이 많이 없는데 네네. 위에 앞니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으니까요. 꼭 병원 방문하셔서 상담하신 후에 치료를 진행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공간에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상담을 충분히 받아보고 결정을 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앞니 사례에 이어서 그럼 다음 사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금니 시술 사례죠.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양 옆으로 이제 걸어서 오래전에 이제 씌워가지고 사용을 하셨던 분인데요. 네. 그 씌워놓은 안쪽에 이가 이제 다 녹아 없어져서 씌워놓은 자체도 이제 다 흔들리시고 그다음에 좀 아프셨어요. 잇몸도 좀 부으셔가지고 아프신 상태로 보니까 그 뿌리 자체까지 이제 어금니 같은 경우는 다 녹아서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살리기가 힘들어서 뽑기로 결정을 하시고 이제 그날 이제 염증을 다 없앤 다음에 수술을 하시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임시로까지 이제 치아를 올려드린 경우입니다. 네. 네, 염증 치료 이후에 씌우고 임시 치아까지 해결해 주셨던 부분인데 저희가 계속해서 사례 말씀드리겠지만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보철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보철물을 씌운 환자들은 보통 수명이 좀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방치를 좀 많이 하는데 이 보철물 안에 치아가 썩게 되면 그런 또 증상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죠. 뭐 조금 전에 뭐 보신 사례에서도 보셨지만은 뭐 대부분은 이제 아주 운이 좋으신 경우는 뭐 20-30년 가시는 경우도 있으신데요. 네. 사실은 뭐 관리상의 힘든 점도 많이 있고 양쪽 옆으로 이제 걸어 놓으면 뭐 치실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관리상의 어려움도 있어서 안쪽에 이제 세균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서 이 자체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삭는 거죠. 썩는다기보다는 뭐 삭아서 이제 많이 녹아가지고 머리 부분이 거의 없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생기게 되면 이제 잇몸도 좀 붓고 씹을 때도 너무 아프시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시게 되죠. 네. 보철물을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좀 검사 받고 관리를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항상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사례 바로 이어서 살펴볼게요. 어금니 임플란트 시술 사례 좀 더 보죠. 이번 같은 경우는 이를 이제 뽑으신 지가 굉장히 좀 오래되셔가지고 네네. 그 앞쪽에 이제 뼈도 좀 녹으셨고
그다음에 안쪽에 보니까 염증은 이제 많이 없죠. 뽑으신 지가 오래되셔서 없이 이제 오셨는데 네. 그래서 바로 그날 상담하신 다음에 수술을 진행을 하고 그 임시차까지 올려드린 상태인데요. 이분은 그 면접을 준비하고 계시는 젊은 여성분이었기 때문에 네.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드렸던 그런 사례입니다. 네. 네, 이렇게 어금니 임플란트 시술 사례 저희가 쭉 살펴봤습니다. 어금니 같은 경우는 저작 기능, 씹는 기능을 담당하는 만큼 관리가 소홀하면 안 될 텐데요. 원장님, 이 시술 후에 특히 좀 주의해야 할 점을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계속 뭐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네. 뭐 관리가 되지 않으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위염이 이제 발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의 뭐 치주염에 해당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집에서는 뭐 치실이라든지 아니면 치간 칫솔 꼭 사용을 하셔서 네.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아까도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네. 병원에 항상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러 오셔가지고 반드시 체크하고 관리를 하시는 게 좀 중요한데요. 지금 사진에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 자체에 이제 주위염이 생겼는데요. 사실 임플란트는 저희들이 이제 심고 나면은 뼈 속에서 이 뼈하고 완전히 붙거든요. 그래서 네. 움직임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그 옆에 이들은 우리 본래 이제 자연치들은 본래도 움직임이 약간 있거든요. 네. 그 치주인대라는 이제 구조물에 의해서 이렇게 붙어 있는 건데 그 관리가 잘 안 되거나 그러시면 그쪽에 염증이 생기면은 이 움직임도 더 심해지고 그래서 그 사이에 음식물도 많이 끼시게 되고 그래서 염증이 이제 옆에 임플란트랑 같이 타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옆치아의 관리도 굉장히 좀 신경 쓰셔서 하셔야 임플란트도 오래 쓰시고 우리 본래 자연치들도 좀 오래 쓰실 수가 있으니까요. 네, 네. 관리 항상 꼼꼼하게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원장님께서 관리에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사실 강조를 하고 또 해도 부족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신 질환이 있는 분이셨어요. 네, 뭐 아까 잠시 나왔던 분이신데요. 네네. 말 그대로 이 고혈압하고 당뇨약을 계속 복용 중이신 상태셨고요. 염증이 조금 많이 생긴 지가 오래되셔서 뼈가 다 녹아가지고 이제 이가 전체적으로 다 흔들리셨던 상태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살릴 수가 없어서 그날 일을 모두 좀 발치를 하고 네. 다행히 염증이 아주 심하시진 않아가지고 잘 제거하신 다음에 수술을 하신 그런 사례입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저희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요. 개인마다 치료 효과는 다르다는 점, 그리고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시청자분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정동필 원장과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대해서 궁금증 풀어보고요.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